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해 빠진 남편을 데리고 사느라 속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30대 주부입니다. 솔직히 사람 착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라 어쩌겠어요. 제가 전부 안고 가야죠. 그나마 제가 하는 말은 잘 들어주는 남편이라 사는 거지 가만히 놔뒀다가는 동네 호구로 살았을 거예요. 특히나 남편을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4살 많은 시누이랑 심해부는 그 정도가 심하다 못해 거의 범죄자 수준이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참는 성격이 아닌데 시어머니도 괜찮으신 분이고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나름대로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뭘 그렇게 불만이 많고 바라는 거 투성이인지 결국 얼마 전에 신혼의 부부랑 한바탕을 했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남편과는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유기견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유기견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만난 남편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다 보니 주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한두 번 같이 밥도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 외모뿐만 아니라 심성도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좋아한다 고백을 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다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금융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외국 계열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 관리직 비슷한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미 언급했듯이 남편은 보기와 다르게 착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착하죠. 사실 저는 착한 것도 어느 수준이 지나치면 그때는 더 이상 착한 게 아니라 바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조금이라도 만만해 보이면 무작정 이용만 하려 들지 그 사람이 착하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월 600 이상 버는 능력도 아니었고 괜찮은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성격 때문이었죠. 근데 이게 사귀는 애인일 때랑 남편일 때랑은 전혀 문제가 다르더라고요. 애인 사이야 데이트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결혼할 당시에 남편의 직업이나 벌이가 좋긴 했지만 그거야 남편이 혼자 자수성가를 해서 그런 거고 시가쪽 형편 자체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무슨 일로 헤어지게 되신 건지는 남편도 모른답니다. 다만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고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정도만 말을 해주더군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어머님께서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서 가끔씩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길래 그 후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신 시어머니는 현재 경기도 쪽에서 전셋집 하나 얻어서 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건강도 괜찮으시고 특히 주위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잘 지내시고 있으세요. 혼자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평생 하셨다면서 이제는 다 귀찮고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미 한참 전에 결혼은 했고요. 현재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한창 말썽 부릴 나이라 애들 키우기 힘들다며 맨날 죽는 소리뿐입니다. 아무튼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흔쾌히 허락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특히 친정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죠.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와 시가쪽 형편을 들으시더니 원래 남의 집 기둥뿌리는 뽑아오는 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 잘 산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외조부님께서 친정어머니 앞으로 건물 하나 물려주신 게 전부인데 건물 자체가 입지도 좋고 이미 들어와 오랫동안 장사하던 가게들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주 알짜배기라고 하더군요. 친정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이 남자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말이에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누구보다 제 말을 잘 따라주거든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저는 남편과 서로의 모든 걸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앞으로 살림을 차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솔직하게 남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안 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거든요.
어머님에게 매달 7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어머님과 이혼하고 남편과 접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버님한테까지 용돈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2~30만 원씩은 꼬박꼬박 송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불과 1년 전에는 아버님이 이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겠다고 하셨다고 임플란트까지 해줬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따로 가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기가 몇백만 원이나 되는 임플란트를 해준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남편 돈을 타 쓰는 게 어머님 아버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한 시누이까지 남편 돈을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셨던 뭘 하셨던 부모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자기 남편도 있는 누나까지 챙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서도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하나라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돈이나 뜯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매달 얼마씩 돈을 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조카가 옷이 필요하다고 치면요. 시누이가 저희 남편더러 조카 옷 하나 사달라고 조른답니다. 그럼 등신 같은 남편은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보죠. 시누이는 보통 10만 원 이상은 안 부른대요. 뭐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중에 반 정도만 조카 옷을 사고 나머지는 슬쩍 한다는 식이거죠. 아니 양아치도 아니고 왜 동생 돈을 그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가져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당해주는 남편도 참 한심해 보였고요. 저는 결혼하면 모든 경제권을 저한테 넘기라고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고 남편 역시 자기도 말하면서 느낀 게 있던지 곧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용돈은 그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아버님에게 보내던 용돈은 중지하기로 했죠. 다만 남편이 꼭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면 반드시 저와 상의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은 건 바로 시누이였죠.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나이 차이도 남편과 신우랑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 동생 돈을 탐내는 시누이의 마음이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자 하니 시매부가 돈을 못 번다거나 형편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인 겁니다, 습관. 괜히 시매부한테 눈치 보이는 건 동생 돈으로 마음 편하게 쓰는 게 버릇이 돼버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시누이한테는 일절 돈 쓸 일 없다고 못 박아 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진행했고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는 신혼이라고 봐줬는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남편에게 시누이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런 모양이었고 남편은 당연히 이제부터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으니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자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남편 귀를 잡아도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랍니다. 조카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돈줄 틀어잡고 자기 동생을 잡냐며 한 소리 하길래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다음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3자 대면을 시작했네요. 선물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선물이지 무슨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경제권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던 형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도 했죠. 남편 역시 옆에서 제 말이 맞다고 거들어주니까 시누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끝으로 저희도 이제 돈 모아야 하는 상황도 좀 고려해달라고. 조카 선물은 필요할 때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덧붙였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시누이는 가타부타 대답도 없이 그냥 끊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퍼다 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 않냐고. 당신 지금까지 호구짓한 거라며 앞으로 나무르게 신우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제 말대로 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신우이와는 거의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로서야 아쉬울 것도 없었고 딱히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고급 리조트 이용권을 선물로 줬거든요. 안 그래도 온천을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생각나서 다 함께 가기로 했죠. 근데 어머님께 들었는지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시조카들이 물놀이에 환장을 한다며 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마트에서 장이나 좀 봐오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또 앓는 소리를 하면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많다나 어쩐다나. 결국 자기들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여행만 즐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예전에 무조건 퍼주기만 하던 호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거죠. 누나도 진짜 가지가지 한다며 그 정도 여유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냐며 어머니만 모시고 우리끼리 다녀온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제야 안 되겠던지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는 여전히 저한테 삐져 있는지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처음으로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꼭 그렇게까지 티를 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누이가 그렇게 티를 팍팍 내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 제가 먼저 말도 걸고 농담도 건네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제야 시누이도 조금은 풀어진 듯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발할 때도 시조카드를 저희 차에 태우더니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랑 오붓하게 단둘이 가고 싶답니다. 자기네 차는 승합차고 저희 차는 승용차인데 말이죠. 거기다 어머님까지 타시다 보니 자리도 비좁고 또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좀 시끄러운가요? 가는 내내 정신 사나워 죽는 줄 알았네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애들 때문에 부부만의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겠거니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미리 예약한 식당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애들을 또 저희 테이블로 보내는 겁니다. 애들 포함해서 7명이라 테이블을 2개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자꾸 애들한테 저기 외삼촌하고 외숙모한테 가서 밥을 먹으라며 살살 부추기더라고요. 애들이 싫다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거의 내쫓다시피 저희 테이블로 보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거기서 같이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면서 이제 선물도 안 사줄 텐데 이럴 때 애라도 좀 맡아줘야지 라는 겁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는 지금 저를 꼴탕 먹이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곤 애들을 야단까지 치면서 저희 테이블로 보내는데 저게 엄마가 맞나 싶더군요. 저는 애들이 뛰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시조카들은 배가 별로 안 고픈지 연신 지들끼리 장난만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누이가 저한테 애들도 좀 먹이라고 하길래 알아서 먹겠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워라 내워라 제 밥만 먹었어요. 애들이 무슨 죄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애들 엄마가 하는 짓이 꼴불견이니 애들도 곱게 안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말도 얼마나 안 들어먹는지 설령 제가 밥을 먹이려고 했어도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무튼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로 뛰어다니던 첫째가 넘어졌고 급기야 식당 사장님까지 나와서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는 애대로 아프다고 울지 손님들은 전부 다 인상 쓰고 쳐다보지 어쩌겠어요. 마지못해 시누이가 일어나서는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다시 시누이가 제게로 오더니 애들 좀 봐달랬더니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냐. 올케처럼 성격 이상한 사람은 처음이랍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받아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만 있으면 몰라도 어머님이 계신 자리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그랬는데도 시누이는 멈출 생각을 안 터군요. 그때 남편이 시누이를 말리면서 누나도 좀 적당히 해. 지금 일부러 이 사람한테 심술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옆에서 신우더러 그러니까 뭐 한다고 속보이는 짓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한마디 하셨고요. 결국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누이는 조용해졌고 더 이상 저한테 시비 걸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짐을 풀고 온천탕부터 찾아갔죠. 어머님이 온천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시누이랑 제가 부딪히는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시조카 둘 다 남자라고 했죠? 첫째가 7살인데 애들들을 여탕에 데려가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어요. 여탕에 데리고 들어갈 나이는 지난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저를 보며 아직은 괜찮다고. 지금 애들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상대도 하기 싫어서 그럼 알겠다고 저는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들어가신 후였고 시누이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애들을 데리고 휙 들어갔고요. 그런데 온천탕 안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이번엔 둘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거셔서 달려가 봤더니 둘째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누이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같이 들어갔더라면 애 한 명씩 봤을 거 아니냐면서 자기 아들이 다친 게 저 때문이랍니다. 이쯤 되니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쳐 버렸습니다.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그랬어요. 혹시 호구 동생한테 삥 못 듣게 해서 나한테 화났냐고. 아까 식당에서도 그렇고 본인 자식은 본인이 보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꾸 내 탓을 하냐 따졌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어머님이고 애들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제가 한 거라곤 불합리하게 돈 뜯기는 내 남편 돈을 지킨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낸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제 면허증을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갈 테니까 잘 놀다가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요. 어차피 내 신분만 증명되면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다. 대신에 나는 도저히 여기 있을 기분이 아니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곤 시누이한테 가서는 당장 사과하라고 화를 내는데 어머님도 제게 오셔서는 이게 전부 당신께서 딸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라며 미안하다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던 시매부까지 시누이한테 뭐라 화를 내는데 들어보니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애들은 여탕이 아니라 남탕을 다니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일부러 여탕에 애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된 거죠. 심해부는 괜히 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애를 다치게 했다며 시누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시누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자 결국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사과는 받아주겠다고 대신 앞으로는 서로 지킬 건 지키자 그랬어요. 다행히 둘째 이마에 난 상처도 그리 크지는 않아서 꼬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애들한테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게임기 하나 사줬네요. 고맙다며 좋아하는 시누이에게 이것 보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지 않냐. 한마디 따끔하게 더 남겨주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그 뒤로 두세 번 시누이와 얼굴 본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달리지긴 했더라고요.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게 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그런 망신을 당한답니까. 뭐든지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 아닌가요. 앞으로는 착한 동생 이용해 먹지 않고 누나답게 동생 챙기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저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거고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